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와, 지금까지 10분 끝내기, 물론 고대, 중세, 조선, 그리고 근대, 일제, 현대 10분 끝내기 있습니다만 생각해보니까 왜 국가별로 10분 끝내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게 내가 발해의 역사를 너무 이야기하지 않았다. 물론 발해가 우리 역사인 근거는 제가 분명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후 삼국시대 전개하는 과정 중에 발해 멸망이 고려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발해 멸망의 미스테리를 좀 이야기하려다가 발해 역사 10분 끝내기 먼저 해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10분 만에 끝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 막 계산해가지고 간추려서 10분 만에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668년에 무너지고 고구려 유민들은 당나라로 많이 끌려갑니다. 근데 실제로 요동에서 약간 요서 쪽에 영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끌려가 있었고 이곳에는 거란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거란족 이진충의 반란이 일어나니 그 지역에서 말갈인들과 고구려인들이 탈출해서 요동 쪽으로 건너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에서는 그 말갈인들과 고구려인들을 추격을 하죠. 이때 고구려 유민을 이끌었던 건 대중상, 물론 걸걸중상이라는 기록도 보인다라고 제가 예전에 과연 발해가 우리 역사인가라는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진족, 말갈족을 이끌었던 건 걸사비우. 예전에 대조영 드라마에서는 이 걸사비우가 대조영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아주 충직한 부하로 나옵니다만 실은 이 걸사비우는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과 거의 친구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말갈족 여진족을 이끌었던 말갈이 여진이죠. 걸사비가 죽음을 당하게 되니 그리고 대중상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중상의 아들이었던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그 다음 말갈 유민들까지 다 끌어안고 계속해서 당나라 추격, 특히 당나라군을 이끌고 추격했던 장수는 거란인 이해고라는 장수였는데 이 이해고의 추격을 계속해서 따돌리다가 천문령이라는 계곡에서 대조영이 크게 이기면서 이제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게 되죠. 천문령 바로 가까운 곳인 동모산에 나라를 건국하니 698년이었고 당시 나라 이름은 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나라에서 나라를 건국한 대조영에게 발해군왕이라는 외교 문서를 보내니 그 외교 문서 때문에 나라 이름을 발해로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왕 대조영이 통치를 10몇 년 정도 하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무왕입니다. 싸움을 얼마나 잘했으면 무왕일까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이 무왕은 수도를 중경으로 옮기고, 그런데 실은 고구려 유민들이 다수의 말갈족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발해지만 말갈족 중에도 발해에 흡수당하는 걸 좀 거부했던 말갈족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북쪽에 있었던, 그리고 연해주 쪽에 있었던 흑수부 말갈입니다. 이 흑수부 말갈을 무왕이 공격하려고 하니 당시 무왕의 동생 대문예가 흑수부 말갈 추장과 친하게 지냈단 말이죠. 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동생 대문예가 중국 당나까지 산둥반도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무왕은 자기 동생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나라에 동생 내놔 그랬더니 당시 산둥반도가 등주였습니다. 당나라에 등주 자사 위준이 네 동생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열받은 무왕이 장문유를 시켜서 산둥반도를 선제 공격했다. 그 과정에서 등주 자사 위준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무왕이죠. 그리고 이제 발해는 3대 문왕 때 최고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이 문왕이 통치했던 시기만 아이고 이게 57년인가 그 정도가 됩니다. 56년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죠. 스스로를 금윤성법 대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불교적 위대한 군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잡법 증상도 있었고, 일본의 외교 문서를 보낼 때 발해는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천손이란 글자와 더불어 고려왕 대흠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문왕 때 나라 체제가 정비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나라 삼성육부 체제를 받아들여서 발해만의 독자적인 삼성육부 체제를 정립하였고, 그리고
중경에서 수도를 상경으로 드디어 옮깁니다. 그러니까 발해는 동모산에 건국되었다가 이대왕 무왕 때 중경으로 천도했을 것이고, 중경에 있었던 수도가 상경으로 오면서 상경에서 당나라 장안성을 본따서 주작대로까지 만들었다는 것도 역시 문왕의 업적이고, 실제로 무왕 때까지는 당과도 대결했고 신라와도 대결했습니다만, 문왕은 당나라의 유학생도 파견하고, 아까 말씀드린 당의 중앙정치조직 삼성육부도 받아들였고, 신라와도 교류하겠다고 신라로 가는 신라도라는 길을 개척하기도 했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문왕. 발해는 여러분 연호를 사용했단 말이죠. 앞서 대조영, 고왕이 천통, 무왕이 인안, 그리고 3대 문왕이 대흥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698년에 발해가 건국되었으면 무왕과 문왕 때가 최고 전성기이면 8세기가 바로 발해 전성기죠. 그때는 신라도 잘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왕이 있었고 성도광이 있었던 전성기였으니까. 그런데 발해는 3대 문왕에서 10대 선왕으로 넘어가기까지 약 30년의 시간밖에 안 걸린다. 그럼 무슨 말이죠? 4, 5, 6, 7, 8, 9 6명의 군주가 왕을 30년밖에 하지 못해요. 9세기 넘어가서 10대 선왕이 다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했을 당시에 광개토대왕이 우리 땅으로 확보시켰던 그 요동을 발해 선왕이 다시 확보하게 되면서 국경 면적이 연해주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고구려 최대 전성기보다 영토가 더 넓었던,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시기가 바로 선왕 때다. 그리고 이 선왕이 바로 지방제도를 확립해서 5경 15부 62주가 정확히 마련되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제 그 이후의 발해 역사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가 어렵지요. 그러다가 이제 10세기 접어들었습니다. 10세기의 남쪽에서는 견훤의 후백제, 궁의 후고구려, 그리고 궁에 날아가고 왕건의 고려, 그리고 지금 종이 호랑이가 돼버린, 호랑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나, 신라까지 이렇게 복잡한 쟁투의 시기였습니다만, 도대체 그 당시 발해는 뭐하고 있었냐?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926년에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 거란의 침략에 멸망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 도대체 2주 만에 발해란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음 시간에 15대 왕 대인선, 16대 왕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발해가 2주 만에 거란 야올라복에게 멸망당했는지, 이게 발해의 미스테리죠. 다음 시간에 발해 멸망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